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알려주는 실전 개인회생 피기 마이너스 비면책 채권을 알려드립니다. 마이너스 비면책 채권이란 비면책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더라도 여전히 변제 의무가 남아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더라도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사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결국은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채권자가 면책받은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하면 기각당한다는 것이죠. 즉 면책 이후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 법률적 효력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고요. 채무가 없는데 갚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면책받은 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면책 채권의 종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야.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채권들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거든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및 그 밖의 공과금,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즉 위와 같은 채권들은 채권자 목록에 기입되어 있더라도 면책이 안됩니다. 정확히는 면책 결정 이후라도 잔금에 대하여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비면책 채권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단 비면책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그 자체로 비면책 채권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비면책 채권도 변제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조세 등 일부 비면책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비면책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도 중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결국 면책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제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채권자는 면책 후에도 이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개인회생하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비면책 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성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비면책 채권이라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자는 면책 후에도 해당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넣기만 하면 모든 채권이 면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소홀하게 다루어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케어해서 사건 처리 잘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신청 개시 결정, 그리고 변제계획 인가 후 면책까지 쭉 한 번에 해결하셔야 사는 맛 나겠지요. 늦지 않게, 신속하게 상담 전화하셔야 면책의 기운을 얻어갑니다.